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훈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향을 피워서 옷에 향기가 스며들게 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향수 뿌리고 다니는 게 쉽지 않은데 고려시대에 이렇게 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수많은 국보급 청자를 소장하고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 청자실을 새롭게 단장하여 오픈하기도 했죠. 오늘은 그 중에서 청자 투각 칠보문 뚜껑 향로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생김새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꼭대기에는 원형의 뚜껑이 자리 잡고 있는데 기하학적인 칠보 문양을 하고 있습니다. 칠보 문양이란 여러 개의 원을 반복적으로 겹쳐 만든 기하학적인 문양을 가리킵니다. 본래는 전륜성이 지닌다는 귀한 보물에서 유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길상의 의미로 바뀌었죠. 이러한 칠보 문양을 만들기 위해 안팎을 모두 파내는 투각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장식적인 효과도 있지만 향을 피울 시 연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모서리마다 흰색 점을 찍어 장식한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백토를 이용해 상감한 흔적으로 이 향로를 만든 장인이 세심한 곳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뚜껑은 이렇게 몸체와 분리되는데요. 이것은 몸체 내부에 향을 넣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몸체는 원통형의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바깥쪽으로는 톱니 모양의 작은 꽃잎들이 세 겹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꽃잎들은 따로 만들어서 붙인 것인데요. 이런 기법을 첩화라고 합니다. 꽃잎을 자세히 보면 흰색으로 표현된 잎새도 확인되는데요. 작은 곳 하나하나 세심한 손길이 엿보입니다. 몸체의 아래쪽으로는 6개의 긴 잎사귀 모양이 보이는데 그 끝이 맵시 있게 살짝 들린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6개의 잎사귀 모양으로 만든 것은 미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서 아래쪽의 받침까지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향로의 받침은 얇은 원반형이며 측면에는 음각으로 넝쿨 문양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받침대를 지탱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3마리의 토끼를 배치하였습니다. 토끼는 눈, 코, 입, 귀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앞발을 내밀고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눈은 검은색 철 안료로 표현하여 생기가 넘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앙증맞아서 향로의 다리 역할보다는 장식용으로 만들었나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청자 투각 칠보문 뚜껑 향로처럼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모양의 향로가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사니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을 대상으로 만든 향로도 있고 용 모양의 향로, 오리 모양 향로, 풀꽃 무늬로 상감한 향로 등 여러 가지 향로가 존재하며 이런 원숭이 모양의 향꽂이도 존재하지요.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고려 사람들은 향을 피우는 행위를 꽤나 자주 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고려인들이 즐겼던 향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향은 사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향환들은 사찰의 법당에 놓여 예배를 하거나 불교 의례를 거행할 때 사용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향로도 있는데요. 이런 휴대용 향로들 역시 스님들이 들고 다니며 불교 의례를 할 때 활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 왕실의 의례에서도 향이 태워졌습니다. 향이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신성한 매개체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해왔던 서경은 고려도경에서 은으로 제작한 대형의 짐승 모양 향로가 궁궐의 정전에 놓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거분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연거분향은 문인들이 한가롭게 보내면서 향을 사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려시대의 문인 이규보가 남긴 앵개초 당우제라는 시에는 그가 한가롭게 분향하면서 경전을 읽으며 검은고 연주를 즐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기는 약간 앞서지만 북송의 휘종 황제가 그렸던 청금도에 이규보의 시와 비슷한 장면이 남아있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에서도 향은 빠질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이규보는 길수제라는 인물의 집에서 벌어진 연회에 참석하고 시를 한 수 남겼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기녀들이 노래를 할 때 향이 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훈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향을 피워서 옷에 향기가 스며들게 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향수 뿌리고 다니는 게 쉽지 않은데 고려시대에 이렇게 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고려도경에 따르면 고려인들이 박산향로를 뜨거운 물과 함께 활용하여 훈이를 했다고 합니다. 고려인들이 훈이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명나라 때 그림인 사이훌롱도를 통해서 대강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나무로 엮은 구조물 밑에 향을 피우고서 그 위에 옷가지를 올려놓아 향이 스며들게 하는 것이죠. 네,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한 청자, 투각, 칠보문 향로와 고려인들의 향문화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실에 가시면 귀여운 토끼 3마리가 받치고 있는 이 향로를 잊지 말고 꼭 찾아보세요.